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처음 초대를 받게 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1년 반 연애하면서 그전에도 몇 번 만나뵌 적은 있었는데, 밖에서 만난 게 전부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초대돼서 가보는 날이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로 결혼하는구나.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초대도 돼서 다 가보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게 된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또 막상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니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마트에서 파는 선물 세트 같은 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꽃 같은 선물은 그닥 실용적이지도 않고 처치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술 드시는 분은 아버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고급 양주 같은 건 가져가 봐야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고, 1등급 한우 세트나 사골 세트 같은 걸 사가자니 제가 조금 오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들이 과일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다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키위랑 망고 같은 수입 과일 들어있는 종합 과일 세트 한 상자를 사갔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전부 과일은 잘 먹지 않아서 어떤 과일이 좋은가 찾아보다가 고급 수입 과일이 종류별로 한두 개씩 들어있는 적당한 선물 세트가 있어서 그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종류별로 한두 개씩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괜히 손이 작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배 같은 거 한 상자 사가는 게 나았나 싶어서 남자친구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마트에 들러서 샤인머스켓 2송이를 더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나마 과일 같은 거 잘 안 먹는 저도 샤인머스켓은 요 근래 참 맛있게 먹었던 과일이었고, 식사 후에 과일 같은 거 먹게 된다면 깨작거리는 것보다 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과일을 엄청 좋아한다는 남자친구의 말답게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사온 과일 보고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센스 있게 잘 준비해 간 것 같아서 기분이 괜히 다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손님이라고 칭할 만한 건 아니고, 전에도 몇 번 만나뵌 적은 있지만 예비 며느리로서 예비 시부모님 집에 처음 초대돼서 간 자리잖아요.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진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어느 정도는 차려주셨을 줄 알았어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초대받기 전에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에 먼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뭐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었어요. 고기 종류는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서 저는 불고기 정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불고기며 탕수육, 갈비찜에 이것저것 고기 요리를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니 집안에 따로 음식하고 있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거실에 커다란 상 하나만 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 밥 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의미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먹으라고 차려주셨던 것도 있으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 앞에 앉아 멀뚱히 있는데 저한테 제일 처음 가져다 주신 게 뭐 마실 것 같은 걸 주신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배달음식점 전화번호랑 메뉴가 적힌 배달 책자였습니다. 책 한번 훑어보고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알아서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배달 책자 넘겨보니 책자에 있는 음식점의 반 이상이 저희 집 근처에도 다 있는 체인점이었고 메뉴도 뒤죽박죽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억지로 꾸역꾸역 책자 넘기면서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희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골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걸 보더니 사람이 몇인데 고작 그것밖에 안 시키냐고,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나으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문을 하라고 한마디를 하시네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자꾸 더 주문하라고 해서 못 고르고 있으니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배달 책자 가져가면서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알아서 시키시더라고요. 피자, 치킨에 족발보쌈, 해물찜에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 몇 가지 등등. 정말 컨셉 없이 배달 책자에 있는 음식들 종류별로 다 시켰던 것 같네요.
남자친구 동생까지 포함해서 5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알아서 시키시길래 딱히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음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초인종이 눌리는데 집안 사람 아무도 밖에 나가 음식을 받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마저도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 옆구리 쿡 찔러서 나가보라고 눈치를 주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벌써부터 남편이라고 잡고 살려고 하냐시며 역으로 저한테 눈치를 주십니다. 저도 모르게 현관문 가서 배달 온 음식을 봤는데 기사님께서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고개 돌려보니 다들 멀뚱멀뚱?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불러서 음식값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또 그 말을 듣고는 시부모님 될 사람이랑 저녁 식사 자리인데 음식값도 못 내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남자친구 째려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앞까지 기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 대고 한다는 말이 날이 날이니만큼 제가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눈치 좀 봐달라면서 돈은 자기가 나중에 따로 보내줄 테니 기분 좀 맞춰달랍니다. 며느리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서운한 것보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이야기 오가기 전에 몇 번 배웠을 때도 그때마다 제가 식사값 다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초대한 자리에서 배달 음식으로 상 차려주시는 것도 모자라 계산까지 저한테 시키다니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하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다른 날이 아닌가 싶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주문한 음식이 다 배달되고 나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려니 저보고 통이 작다고 넉넉하게 음식 주문할 때는 언제고 음식 종류별로 배달받으니 주방에서 반찬통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는 음식이 남겠다며 반찬통에 덜더군요. 치킨은 2마리를 시켰는데 닭다리 4개는 전부 반찬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분은 이미 잡칠대로 잡친 상태였어요. 배달 용기에 대충 담긴 음식 보고 있으니 입맛도 싹 달아나더군요. 배달 음식들을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결혼 후에는 제가 밥을 해드리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앞으로 밥을 사드리면 100번은 더 사드릴 텐데 어디 가서 음식 하나 제대로 얻어먹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마냥 행동하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대고 있으니 남자친구는 제 심기가 불편한 거를 눈치채고 제 옆구리만 쿡쿡 찌르면서 좌불안석 땀만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 끝나고 이제 밥 다 먹었으니 뒷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뒷정리라고 하지 슬쩍슬쩍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식값 죄다 계산해놓고 차마 뒷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직접 말로는 못하겠는지 배부르다 배부르다 하면서 자리에 가만 앉아있길래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동생이 둘이 일어나서 치우더라고요. 어머님은 못마땅해 보였지만 달리 말은 하지 못하고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상 다 치우고 나서 이제 후식을 먹자고 하시면서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오겠다 하더군요. 일어나면서 저한테 과일은 깎을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저희 집은 과일 잘 먹지도 않고 먹어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다고 했어요. 뭐 그럼 못 배워 먹은 식습관이 다 있냐고 하면서 과일은 깎아 먹어야 한다길래 껍질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 못 배우셨냐고 한마디 받아쳤네요. 또 도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어차피 샤인머스켓인데 포도 껍질을 깎으라고 시킬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맙소사 어디서 낙과를 싸게 구해왔는지 멍이 잔뜩 들고 껍질에 윤기도 없는 오래돼 보이는 사과 2개랑 과도를 가지고 오시더군요. 그것도 사과라고 껍질 깎아주면서도 원래는 이런 거는 며느리가 할 일인데 과일 깎을 줄 모른다니까 이번만 깎아주는 거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우리 집은 저녁 먹으면 꼭 과일 하나씩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결혼하려면 앞으로 배울 게 참 많겠다 하시면서 저한테는 멍이 든 사과 한쪽을 포크로 찍어서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뭐 상전 대접 바란 것도 아닌데 며느리 사람 대접은커녕 지갑 대접 시키는 집구석에 뭐가 아쉬워서 그 자리 꿰차려고 버티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 상황에 제 눈치랑 어머님 눈치 번갈아 가면서 눈알만 굴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랑 같이 1년 반을 보냈던 10년을 보냈던 간에 오히려 이 자리가 결혼하기 전에 하늘이 평소에 착하게 살아온 저한테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음식값 계산한 거 생각하니 그냥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로 향했어요. 제가 갑자기 돌발스러운 행동을 하니 남자친구며 남자친구 가족들 모두 제가 뭐라는가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 귀한 거라고 제가 사온 과일들을 신선실 맨 구석에다가 모셔놨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 기분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제가 사온 고급 과일들은 애초부터 저랑 같이 먹을 생각도 없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과일들 들고 나와서 저는 그냥 가보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볼 일도 없을 건데 제가 가져온 건 다시 챙겨가겠다고 말하고요. 그때까지도 다들 제 행동을 예상도 못했는지 제가 문 열고 나갈 때까지도 얼이 빠져서 거실 밥상에 앉아 나가는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헐레벌떡 저를 잡으려고 따라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내려왔는지 헉헉거리면서 저한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가는 것 같겠냐고 딱 쏘아붙였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남자친구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 며느리였냐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겠냐고요. 벌써부터 이런데 결혼하고는 안 봐도 뻔하겠다고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알아서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어요. 남자친구는 배달 음식 다 해봐야 20만 원도 안 넘는 거 점수 좀 따는데 그 돈 쓴 게 그렇게 아깝냐고 자기도 어이가 없다고 맞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과일 깎을 줄 모르는 것도 순전히 제 잘못이 아니냐입니다. 니는 과일 깎을 줄 아냐고 아직도 그 나이 먹도록 엄마가 깎아주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과일도 못 얻어먹는 주제에 뭔 큰소리냐고 따졌어요. 내가 설마 과일 깎을 줄 몰라서 안 깎는다고 했겠냐고요. 한참 남자친구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내리더군요. 저보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젠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뭐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서 더 실랑이 해봐야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하고 등 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아주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등 돌려 갈길 까는 저를 불러세우더니 그래도 이미 줬던 거 뺏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제가 도로 가져나온 과일들은 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화를 냈던 일이 손에 꼽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리에 멈추니 남자친구가 다가오는데 제 화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고 손을 내미는 걸 보니 제가 들고 나온 과일을 받아가려고 나온 것 같았어요. 포도를 송이채로 들고 그대로 남자친구 머리통을 위에서 아래로 후려갈겼습니다. 샤인머스켓 알맹이들이 머리통에 부딪히자마자 사방팔방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화가 나서 들고 있는 걸로 후려갈긴 거지만 솔직히 포도로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대로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로 그낯짝을 한 대 더 후려쳤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얼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자빠지더라고요. 맛있는 과일 가져가서 실컷 먹으라고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물 건너가고 남자친구와도 더 이상 볼 일은 없었어요. 연애하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배달음식 결제한 돈에 과일값까지 쳐서 제 돈과 합쳐 나머지 돈은 남자친구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통장 잔액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그날 니랑 니네 가족이 먹은 거 빼고 줬다고 말해줬어요. 받아가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동전으로 바꿔서 샤인머스켓 돌려줬던 것처럼 돌려줄 테니 자신 있으면 받으러 오라고요. 제 말에 진심이 느껴졌는지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 쪽에서도 그 꼴을 당하고 찾아갔다가 몸성이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여태 제가 착하게 살아와서 결혼해서 코 꿰이기 전에 제가 탈출할 기회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네요. 그놈의 거지근성 죄다 받아주고 끼니마다 과일 깎아다 대령하는 그 집구석 입맛에 맞는 며느리 찾아서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요. 요즘 대한민국에 그렇게 식모살이 자처하는 며느리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